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대 교수회 회장이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임정묵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의과대학을 가진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어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국립대는 처음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였고 사립대는 10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먼저 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국립대하고 사립대 여건이 상당히 다르고요. 네. 일단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이제 1997년, 6년도, 7년도 의대가 신설이 많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미니 의과대학 형식으로 해갖고 약 40명 정원으로 한 대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는 이제 그 병원 자체가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원의 수요에 비해서 학생 수가 되게 적은 이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그 지원이 거의 뭐 100%된 거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는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큰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는 네. 아마 맨 처음에 신청 생각할 때 20-30명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늘리는 거는 많이 억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 증원 수준이면은 뭐 학생들도 그렇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뭐 실습이라든지 그런 시설 면에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될까요? 우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습 위주 네. 그다음에 아무리 수업을 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이 교수님들이 이제 이 실습을 진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임상 과목 들어가면 특히 이제 뭐 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이제 도부장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핸즈온으로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애들을 지금 대학교가 그 정원의 차이하고 말고 의사 수는 교수님들 수는 학교마다 그 한 4-5배 정도 차이가 있고 네. 또 그 임상 교수 중에 그 임상 교수와 전임 교수 그러니까 교육만 하시는 선생님과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 비율이 다 차이인데 네. 거기에 일률적으로 그냥 뭐 100%를 린다 50%를 린다 하면 학교도 의과대학 교육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네. 교수진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이런 증원이 됐을 때 네.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 수가 2배 증원되면 교수 수도 2배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교수를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적정 조건도 있고 또 무조건 임상을 하신다는 교수님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교수님으로 다 이렇게 교육까지 하시고 그런 게 꼭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금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기간은 아무래도 저도 뭐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정부와 의과대학 간에 좀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네. 걸릴 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교수회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서울권의 의대는 보니까 증원 규모가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꼭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입시 제도 자체가 어떤 적성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 전망이라든지 취직이나 이런 일자리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다른 대학에 있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으로 뭐 휴학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심하거든요. 특히 네. 이공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현상이 심해갖고 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의대 정원이 이렇게 준비 없이 급진적으로 늘었을 때 뭐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이런 게 벌써 지금 뭐 직장인도 자기 직장 그만두 준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연쇄 효과가 나서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게 이공계 육성 정책 이런 거에 또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신중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네. 이건 남의 일은 아닙니다. 아, 네. 전국적으로 좀 학생들이라든지 이동이 있겠군요. 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서울대 그리고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 자율적으로 이제 휴진을 돌입하기로 했는데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국민들이 그 약간의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는 그 당장은 영향은 안 줄 것 같은 게 옛날에 저희 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 맨 처음에 이제 전공의들이 네. 이제 그 휴직을 하고 한 달 시한이 돼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또 굉장히 그 항의를 했는데 그때도 그 언론 보도하고는 달리 네. 실제적으로 그 뭐 집단 휴직이 아니고 네. 뭐 의사 개별 휴직이고 응급과나 필수 진료과는 제외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은 뭐 하루 진료가 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단지 이 문제가 그런 뭐 휴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갖고 이 의사 선생님들의 정서라든지 사실 이제 의사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수요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국민들의 이 고충을 네.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네,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원점 재검토라는 게요. 그렇다면 증원이 절대 안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걸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국민들 정서는 지금 의대 증원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 안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의사가 더 필요하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좀 배분 아.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는 사회적 지금 문제를 갖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회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이 지방 대학의 이 소멸 문제를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의료계에 이제 적응시켜갖고 일단 그 중에 하나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그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의료 의사의 거는 사실 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 문제적인 걸 봐서는 당연히 저기 그 정원을 최소화해달라 증원을. 근데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달라. 이게 이제 충돌되는 건데 네.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000명인데 제가 전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그 이 숫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긴 저희가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그 학교에 지금 대학의 의견들이 무시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도 좋지 않나. 네. 예. 그리고 또 어제 법원 판결에서도 뭐 일단 그 어떤 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정원을 좀 유보해달라 증언을 한 그런 것도 네. 있었으니 이런 거라서 좀 더 슬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학교의 지금 내부 그 현재 상황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중간고사 기간인 건가요? 아니면 끝났을 시간인가요? 뭐 지금 중간고사 한창 보고 있죠. 아, 네. 근데 이과대학은 저희 일반 대학하고 달리 좀 학기가 좀 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중간고사의 개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아. 저희조차도 뭐 중간고사를 하기보다는 뭐 퀴즈를 해갖고 저만 해도 뭐 시험을 몇 번 보니까요. 네. 어제도 우리 학생들 시험 봤는데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대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그렇고 좀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대 이 정원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 그 정원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저기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게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그 네. 큰 걱정의 우려 시선이 굉장히 학교에도 높습니다. 네.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유급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물론 이제 그 안에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뭐 나누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교수들이 받아들이기엔 약 뭐 거의 100% 가까이 뭐 네. 95%이 지금 동맹유학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대 교육은 다른 대학 교육하고 달리 블록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뭐 수업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여러 명의 교수가 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리키는데 그 한 분야가 안 되면 네. 어차피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지금 유급이다 이 문제를 떠나갖고 네. 그 소위 말하는 기능적으로는 이미 유급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저거 하기 위해서 뭐 야간 수업을 활용한다, 방학 수업 활용한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물리적으로는 지금 5월 달도 이제 거의 5월 달 초반이 이제 그 인내할 수 있는 최대인데 이미 네.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정말 크게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정원 늘렸는데 유급까지 되면 이 교수님들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이런 면에서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는 뭐 마련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는 걸까요? 학교에 마련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교육 문제, 의과대학은 의료 문제, 근데 정부는 사회 문제로 해결해서 이게 다 앵글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 서로 소통이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일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거든요. 어쨌든 증원은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견 발전됐다 볼 수 있지만 의료계가 만족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부가 얘기한 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필요성과 어떤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중점 두고 했지만 이 사회적 필요성을 갖고 의료 개혁을 할 때는 의사의 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영수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어떤 점 여러분들이 어떤 점 고려하겠다라든지.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이런 정치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따라라.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거고 지금 대학도 큰 문제가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정을 하면 그냥 무조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평교수님들의 의견, 평교수님들도 역으로 말하면 국민들하고 비슷합니다. 꼭 의사 선생님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합쳐져 갖고 이게 어느 하나의 합의를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보건부 이런 쪽에서 그냥 톱다운으로 내려오면 네. 그 평교수나 평의원회 쪽에서 이게 심의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그 결과만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 갖고 그냥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좀 지양돼야 돼서 좀 소위 말하는 어떤 대학의 자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 의료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런 차원은 좀 리더십을 정부가 좀 발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지 석 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갈등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사회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자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 교육계는 교육계 있기 때문에 일단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모인다는 게 의료는 의료 중심으로만 모인다. 네. 정부는 정치가 중심으로 모인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좀 더 대학이라든지 의료계라든지 정치가들이 이제 좀 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정부가 부여하고 네. 그들이 좀 어떻게 되건 간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힘든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힘든 거는 전공의들 사실은 얘기할 게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으나 전공의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대한 처우라든지 많은 얘기가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런 점이 다 녹아들어서 조금이라도 하는데 핵심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로드맵을 만들고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갈지, 아니면 영국식으로 해서 뭐 민영화가 될지, 아니면 공공재로 할지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회 임정욱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